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예술단 선발대를 시작으로 이번 주 예술단 분대와 응원단 등이 차례로 내려옵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개헌과 평창 올림픽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검찰이 은행 5곳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500여 명 규모의 북한 대표단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단원 3명과 지원 인원 18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500여 명 규모의 북한 대표단이 올림픽 기간 방남하게 됩니다. 먼저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준비할 선발대 23명이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주로 기술 인력들로 구성된 선발대는 공연에 필요한 악기 등 장비들도 함께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발대는 숙소인 인제 스피디움까지 버스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강릉 아트센터를 찾아 무대 설치 등 공연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을 포함해 가수 무용수 60여 명과 오케스트라 80여 명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내일 내려옵니다. 이들은 오는 8일과 11일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북한 응원단 230여 명과 태권도 시범단 30여 명, 기자단 21명 등도 모레 방남합니다. 응원단은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들의 경기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에서 응원전을 펼칩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올림픽 기간 평창과 속초, 서울에서 모두 4차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남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관련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최고 수반의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일정을 수반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 단원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900여 명의 내외빈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IOC의 전폭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 참석에 앞서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리셉션에 참석해 IOC 총회 참석자 방한한 IOC 위원들도 면담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 기간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실상을 지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안을 놓고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관련 질문이 이뤄집니다.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최저임금 인상 문제, 사법 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규백 의원 등 5명,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상수 의원 등 5명, 국민의당에서는 이현주 의원 등 2명, 바른정당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질문자로 각각 나섭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을 시작으로 사흘간 진행되며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실시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인 미래당 비전을 제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헌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야당의 개헌안 제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이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인데 삼성그룹에는 일찌감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89억 원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된 72억 원에 대해 단순 뇌물공여죄를 인정했습니다.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의 핵심은 묵시적 청탁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승마 지원금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승마 지원금의 뇌물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삼성그룹은 긴장감 속에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가장 바라는 결과는 무죄나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정경유착 관행 등으로 훼손된 삼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주환원 정책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액면 분할 카드를 꺼내들며 국민의 한 걸음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부회장은 삼성의 새로운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 또다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태하 심리전 단장 등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 측이 허위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서 검사 측의 요청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검사 측은 검찰 안팎과 인터넷 등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식사 자리에서 불거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참석자 수와 맥락에 있어 기억과 다소 다른 면이 있고 오래전이라 정확한 동작과 표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직후 참석자들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했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20여 명의 기자와 판사들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음담 패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시체험 홍보관을 열고 평창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평창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윤상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타디움의 관문 KTX 진부역. 올림픽 마스코트와 전통 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진부역에 국립공원 전시체험 홍보관을 열고 평창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32곳의 명소를 360도 입체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VR 체험관. 그때 그 장소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옆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아주 현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의 설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산의 정기를 담은 공단 근무자들의 응원 메시지도 눈길을 끕니다. 오대산에서 선수 여러분의 빛나는 성장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에서 평창에 하나 된 열정을 응원합니다. 공단은 평창을 찾는 내외국인이 국립공원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과 상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홍보관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에도 계속 운영돼 국립공원 탐방 안내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대검찰청은 5개 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지방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대구은행은 대구지검, 부산은행은 부산지검, 광주은행은 광주지검이 각각 맡아 수사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확인된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인 만큼 잘못 연락하면 압력 우회를 받을 수 있어 일절 연락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2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4살 정모 씨가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앞서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86살 김모 씨가 오전 2시 40분쯤 각각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참사 관련 사망자는 모두 43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 149명 가운데 중상자가 9명이고 이 중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차리려면 1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10곳에서 36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이 17만 5,600원으로 대형 유통업체 22만 2,700원보다 21%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전망을 보면 사과와 배는 생산 물량이 많아 설 성수기에도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겠지만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이미 급등한 상태입니다.
네, 입춘이 지났지만 강추위는 여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 파주가 영하 19도, 강원도 철원의 경우 영하 20도 아래를 밑돌겠습니다. 강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폭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최고 10cm, 제주 산지에는 수요일까지 최고 4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 5도 지역에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낮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불이 나기 쉬운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역시 영하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